이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 지금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건가요? 일단 그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 그 세미나에서 예. 지금 앞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네. 간 이유가 특보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질 않았는데 저런 세미나 형태를 통해서 그 새 정부의 그 서방의 어느 나라도 이제 그런 포맷을 갖는데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얼개를 짜여지겠구나라고 하는데 네. 지금 물론 굉장히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국제정치학자이자 지금 관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곧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서 우리 김희준 특파원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파장이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발언의 시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오토 원베어 네. 미국 학생이 석방이 됐습니다만은 식물인간 상태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문정인 교수도 그 기자들하고 특파원들하고 만나서 이 워싱턴 주변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더라,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안 좋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꺼낸 상태에서 이제 앞서 뭐 사드 배치 네. 문제가 국내 절차 문제 때문에 한 1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면은 우리의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가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표출이 달리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우려를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표명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앞서도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달 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의제를 뭐 설정은 안 했습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날 워싱턴을 가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예. 물론 공동성명은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공동성명 문안에는 뭐 표출이 안 되겠지만은 네. 비공개 회담에서 여러 가지 미국 측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과거 우리 김대중 정부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아버지 부시를 대통령을 예. 그때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물론 그 영어로 디스맨 그러니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로 굳이 하면 이 양반아 좀 약간 그 경어가 아닌 표현을 썼는데 그 순간에는 그게 표출이 안 되는데 그 후에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때 사실은 한미 간에 좀 냉랭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때 역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의 중요성 그런데 물론 발언이라는 게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북미 회담이라든가 동북아 상황이라 여러 가지 정세가 안 좋았을 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반응을 내놨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월이 뚝 건너뛰어서 17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한반도 기본 평화 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향은 맞는데 지금 문제는 시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네, 우려가 좀 표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드와 관련해서도 좀 발언이 있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이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1년 정도 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국내 절차적인 문제 지금 청와대라든가 여권에서 이런 절차적 문제, 국내 정차적 문제를 당해서 미국도 이해한다라는 걸 보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이해한다라는 것이 한국의 정책을 동의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데 미국 조야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평 불만이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단적인 얘기는 일단 한미 간의 이 사드 문제가 의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15일이죠. 미 상원의 청문회에 출연해서 이 미 의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는 주한미군과 미군 가족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 측 입장에서 순수하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복잡성을 띠느냐 이런 얘기를 표출을 했고 그 이전에 제임스 실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이 별 2개인데 네. 한국에 왔을 때 경북 성주 기지를 가서 이른바 자기들의 부하인 미군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어떤 지금 현재 성주 주민들이 격앙돼서 출입로를 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 내부에 좀 어려움을 들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동맹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건 네.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이제 감정에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균열이 되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가지 다른 형태에 대해서 이 한미 간에 좀 보다 지금보다 불편한 예.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에서는 또 특히 보수 진영이나 이런 데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렇게 온도차를 내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그런 발언을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을 하면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엊그저께 6.15 정상회담 그 기념식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축사해서 이른바 6.15 제안을 했습니다. 예.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미 국무 반응이 좀 다소 좀 원칙론적으로 나왔죠. 우리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 번도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이 바라보는 비핵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비핵화를 하기 위한 핵 동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이른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 비핵화를 위한 입구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핵 동결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핵 동결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하면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지금까지 핵 개발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가지고 원래 NPT 체제의 5개 나라는 것을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 NPT 북한 같은 나라들은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는 네.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철저하게 나눠서 쓰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용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특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어느 단계까지 했나 예.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를 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에서 후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발언들, 문 특보가 한 발언들이나 뭐 미국의 입장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살펴보면 결국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온도차, 대북 정책에 대한 핵심 사안에 대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온도 차라기도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른 생각을 어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엇박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문재인 특보 발언의 취지에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특파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특보가 아닌 학자로서의 관찰한 결과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네. 어제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어떤 비공개 세미나에서 했으면은 어떤 파장이 안 클는데 특파원들하고 만나서 기자들한테 만나서 분명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온도 차라는 것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대북 억제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어떤 북한을 압박하려고 그리고 미국 역시 체제 보장을 해줄 테니까 나와라라는 부분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간 대북 전선에 균열이 생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교류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은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이 굉장히 얽히섞여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남과 북의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국들의 기본 국익에 대한 기본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가족 찾기라는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고 싶은 욕망은 크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문제는 주변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데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대북 대응을 두고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엇박자가 나면 아무래도 앞서도 말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앞서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미국이 불편한 기류를 어떤 형태로든 표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표출을 안 해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리고 미국 어떤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공화당 의회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형태에 대해서 좀 한미 간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표출될 수 있고 관건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미중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름대로 좋고 하는데 이 미중 관계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미중 관계가 좋은 건데 미중 관계가 다른 요인 때문에 엇박자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껴안기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 됐을 때 우리가 우리도 또 일단 구도상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면 특히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게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균열의 틈을 항상 북한은 이용을 한다라고 했는 측면이 강하죠. 과거 어느 정도였으면 지금 북한의 이수영 북한 외무상이 1990년대 초반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미 군사 훈련이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북한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 왜 한미동맹 안 있냐? 북미동맹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당시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런 틈새를 노리는 자세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특히 외교나 안보 정책은 결국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을 따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방금도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이 좀 유화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시그널을 자꾸 보는 거죠. 우린 진정성을 가지고 같은 민족이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굉장히 되는데 북한은 이 문제를 우리처럼 순수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북한의 대화 전제 조건은? 북한의 대화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핵보유국을 인정해라. 자기들이 인정한 상태에서 전 세계 미국 등이 모여 앉아서 핵 군출을 요구하자. 자기들이 동방의 강대국이라고 최근에 북한 관영 매체들 표현은 핵 강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인정할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하는 게 항상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옳다고 판단해서 그런 대북 유화 제스처를 내놓는데 문제는 북한이 옳은 것과 우리가 옳다라는 것이 합치가 안 된다라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지금 뭐 북핵 해결을 위해서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문정인 특보보다도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에서 환영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북한 핵 정책에 있어서 쌍궤 병행과 쌍중단의 동시행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북한의 핵 도발과 한국의 한미 군사력을 동시에 중단하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의견 일치를 좀 볼 수가 있죠.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중국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어떤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서 한반도에서 행사를 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 굳건하게 중국과 의견 일치를 하기 전에 문제는 미국이나 주변 일본 이런 나라들과의 의견을 서로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십 년간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데 네. 북핵 문제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굉장한 고난도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라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미 간의 대화 또 북핵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